네, 안녕하세요. 무의식 경찰학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법 조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8조죠. 중요도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법률 자체 중요성은 A입니다. A인데 최근 들어서 출제가 조금 이제 빈도가 약해져서 제가 B로 했는데 법률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지나치지 않죠. 자, 이 청탁금지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개념인데 모든 법령에서 이 의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뭐 강조를 하든 하지 않든 그죠. 여러분 공부할 때 의는 한번 꼭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공공기관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읽어두시고 지방자치단체인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이제 국가기관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거 시험에서는 역시 포인트죠. 출제 현재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즉 공공기관이 될 겁니다.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 자, 학교를 잘 보시면요, 그죠? 사립학교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소위 이제 국공기문 물론이고 그죠? 사립학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언론사가 포함됩니다. 언론사. 그래서 요 두 개 라하고 마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등인데 이것은 위에는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그 때문에 특히 라 보시면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다 포함됩니다. 역시 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읽어주세요. 다음 금품 등인데 여기는 금전,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죠? 기타 부동산 물품 축 있죠? 읽어줍니다. 읽어주시고 일체의 어떤 재산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품 등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나는 편의 제공이 들어갑니다. 편의 제공. 그래서 음식물 줄여 둥기는데 첫째는 이런 편의 제공, 심지어 교통 숙박이죠. 이런 것도 역시 금품 등에 포함됩니다. 또한 여기서 향응이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향응. 예.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있죠. 이런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돼요. 아마 법령 중에서 그죠? 금품 등의 어떤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청탁금지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품 등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금품, 이게 한정되지 않고 그죠? 상당히 넓은 의미의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면 되겠죠. 이 청탁금지법의 제2장과 3장인데 2장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러면 부정청탁이 뭔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무 수행도 금지하고 여기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 부정청탁, 두 번째 이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예요. 그래서 8조 수수 금지하고 역시 구조에 보면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그죠? 또는 제의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그리고 10조 금품 중에서 외부 관계 등 사례금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금품과는 성격이 다른 게 있죠. 본인이 노력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공무수행 사인, 흔히 공무수탁사인 또는 수탁사인 부르는데 여기란 지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는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두 개를 알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죠. 그 다음 부정청탁입니다. 그리고 5조이랑 누구든지 이런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그 때문에 이건 청탁 자체가 금지입니다. 자체가. 그 때문에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는 묻지 않아요. 일단 청탁 자체가 범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청탁인가 보시면 1부터 뭐 14, 15 있는데 제가 하도 많아서 그죠? 저도 문제에서 다루는 것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우지 말고 한번 읽어두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청탁 금지의 대상이 돼야지, 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뭐 법령 등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한 직무예요. 뭔가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 그게 이제 불법적인 신청, 어떤 부정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또한 2번 보시면 이거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뭐 과징금이죠. 자, 이것은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하겠죠. 자, 그래서 감경 면제도 하는 이겁니다. 감경 면제. 세 번째는 인사에 개입합니다. 인사. 자, 이것도 신문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총경의 경무관 인사에 그죠? 개입해가지고 경무관한테도 도와줬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문제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그리고 사건의 수사 재판 뭐 주겠죠. 읽어두시고 15도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적용 배제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호 보시면 총업법이나 민원사무 처리한 법률 등등 있죠. 이렇게 다른 법령의 어떤 기준,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자, 거기에 따랐다면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죠. 자,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그 때문에 아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자, 2번은 이제 우선 암기할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특정한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또는 신호등 설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 여기서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다음 3번 선출직 공직자예요. 또는 정당 시민단체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자, 이런 민원 신청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민원 들어왔는데 좀 어떻게 하면 검토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에 지역구 의원도 물론이고 또는 시도의회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이 있죠. 자,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또는 시민단체가 그죠?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또 이 청탁금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법대로. 그럼 또 문제될 게 없죠. 법이 7일 내에 있으면 7일 내에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정 청탁이 아니고 그죠. 5번, 6번, 7번 이런데 이런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이거 보시고,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받으면 자, 먼저 거절합니다. 거절. 자, 그리고 거절했는데 자,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습니다. 그때는 신고합니다. 정리할 때는 1 거절, 2 신고입니다. 2. 자, 그래서 첫 번째 청탁 받으면 어떻게 한다? 거절하죠. 그죠? 또 받으면 신고합니다. 자, 신고는 어디 하느냐? 소속기관 장에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해요. 물론 전자문서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렇게 해서 부정청탁편은 끝이 났네요. 그죠? 끝이 났고, 이제 큰품 등 수수 금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딱 보자마자 중요하다는 느낌 들죠? 큰품 등 수수 금지인데 8조. 자, 그래서 한 번 1회에 100만원, 또 매회계 연도 1년이죠. 300만원. 그래서 100, 300 요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또는 요구, 심지어 약속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100만원, 300인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 다음 조문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유무를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요구, 약속 또는 받는 거 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위로 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번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원칙이 2항입니다. 2항이고, 예외가 2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벌칙보죠. 자, 3년 3천이죠. 센 겁니다. 그래서 큰 품종 수출 금지 위반하죠. 위반할 때, 즉 이것은 1항이든 2항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 위배되면 이것은 3년 3천이 적용됩니다. 물론 대가성이 있으면 그죠. 또 형법상 수뢰죄가 승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정리합니다. 자, 다음 큰 품종 수출 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이런 금품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3급 공직자 등이 그죠.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보아 지원에 어떻게 선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격려, 포상 목적이 있죠. 이렇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공적 말고 그죠. 공공기관 자체가 기관 자체에서 주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사회 상규로 볼 때 이것은 크게 이것은 부정한 어떤 금품은 보이지 않죠. 네. 자, 다음 2번입니다. 2호 5년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주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뭐 전혀 이렇게 그죠 외부와 어떤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민이 너무 감사하다고 간단하게 음식물이나 기타 선물 등을 줄 수 있겠죠. 예. 자, 그것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가액이 있습니다. 이 가액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이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그죠 다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3번 사적 거래. 자, 로 인한 채무이행 등 사적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예일뿐이고 어쨌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된 금품이에요. 자, 내가 훔치게 했다고 뭐 돈을 빌리고 또 빌려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이것을 부정한 어떤 금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리는 제외하는 겁니다. 정리 제외입니다. 자, 따로 외워두시고. 다음 4번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한 금품이에요. 자, 여기서는 친족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네, 친족은 이것은 그죠 형법에서도 좀 중요할 때가 있고 또 행정법 파트라든가 또는 뭐 우리 경찰학 또는 승진 신분종합 다 친족은 가끔씩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때문에 친족은 반드시 외워둘 것을 공부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친족은 일단 8촌인의 혈족이에요. 자기 혈족 중에서 8촌까지. 혈족은 뭐냐면 이것은 성씨가 같은 분들입니다. 성씨가. 그래서 내가 내 삼촌 뭐 있죠? 네, 성씨가 같은 분 있죠? 여기는 8촌까지입니다. 8촌. 자, 인척은 기본적으로 성씨가 달라요. 네, 인척은 이거는 결혼 때문에 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 때문에 발생한 친척이에요. 여기는 사촌까지예요. 사촌. 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혈족이 있습니다. 거기 또는 혈족의 배우자가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혈족 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 자, 손이 뭐 재수씨 부르죠. 이 재수씨 이렇게 그죠? 혼인으로 맺어진 것은 사촌까지입니다. 사촌. 자, 그다음 당연히 배우자죠. 배우자. 자, 이렇게 해서 3개 자 외워둡니다. 자, 인척의 개원이죠. 자, 인척의 종류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 나의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의 이촌인 동생이나 형의 배우자 또는 삼촌, 아저씨의 배우자 전부 다 포함되죠.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이에요. 배우자. 내 아내의 아버지, 형제 있죠. 그죠? 배우자의 혈족. 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 여기서 뭐냐면 아내의 동생이 있습니다. 처제가 있죠. 처제가 결혼을 했어요. 동서가 있죠. 자, 이게도 인척되는 것입니다. 인척. 이렇게 해서 그죠? 인척은 참조로 받으시고 여기는 친족은 외워둡니다.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공직자 등과 관련한 직원 상주의 동호인회 주있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친목단체예요. 내가 바둑동호회 가입할 수 있고 등산동호회 가입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단체에서 그죠? 친목단체에서 자기들 규정에 따라 이제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자, 갯돈을 모아가지고 매년 한 번씩 어떤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라든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기 동원회에 가입해서 냉장고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두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에요. 현재 내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내가 처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친척이나 이런 분은 아니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유 너무 힘든데 약값 보태 쓰라고 돈을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6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뭐 교통, 숙박, 음식물 이런 것입니다. 자, 물론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없고 그죠? 직무와 관련되었지만 자, 이 첫째 공식적인 행사이고 두 번째 통상적으로 여기선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품, 홍보용품 있죠. 이런 것들은 역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외 사유를 몇 개 봤는데 이 제외 사유는 시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서는 관심을 두고 잘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수금지 예외 그죠? 자, 봐두세요. 자, 그럼 공짜의 배우자인데 자, 이쪽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죠? 네. 자, 요걸 들어서 조금 중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네, 공짜 등의 배우자는 공짜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짜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적용받기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죠? 간접적으로 뭔가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여기는 법률상의 배우자예요. 네, 보통 배우자는 법률에서 보시면 법률상 또는 사실혼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 이제 사실혼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금품 등 제공 및 제공 의사 표시 금지 있죠. 자, 여기서 아예 그죠? 제공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제공의 약속, 의사 표시마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구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죠. 그래서 금품 등을 원칙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죠? 자,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언제? 1번. 자, 공직자 자신이 또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받은 경우도 물론이고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직자죠. 자, 2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 말고 자신의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받거나 역시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반 시는 처벌 대상인데 공직자만 처벌해요. 자, 그래서 배우자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처벌 대상인데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거죠. 이것은 배우자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과의 그 문제 있죠. 소위 이제 무슨 가방 있죠. 파우치백인가? 예, 그것이 바로 이 조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이 조항에서 이 부분 보시면 배우자가 안경호죠. 안경호는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신고를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했으면 처벌 대상이지만 자, 대통령 말은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몰랐으면 신고가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 때문에 그 사건이 처음에 그죠? 문제가 되었을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선물을 준 목사 있죠. 그 목사는 자기가 뭔가 이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이제 자기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헌법상 수대죄를 걸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뭐 위험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 크리스찬 디올 사건은 여기 있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이 나올까요? 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 다음 10초입니다. 자, 외부 강의된 사리금 수제안인데 이거는 암기할 몇 개 있습니다. 자, 먼저 10조 1항은 읽어둡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 끝에 그죠? 외부 강의할 때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리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액수는 초과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항 또는 외부 강의, 다시 말해서 사리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 자, 어떻게 신고한다? 서면으로 합니다. 구도 아니고 서면입니다. 언제까지? 마치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이건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전 신고를 합니까? 사후 신고합니까? 예, 그렇죠.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아닙니다. 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네. 자, 또 내용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외부강의 등 제한이 있죠. 자,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득기관장 등은 신고하는 외부강의 등이 공장 직무수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자,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보죠. 네. 자, 일단 이 신고는 위에 2항의 신고 있죠. 2항 신고 이것은 사례금에 대한 신고예요. 사례금. 돈 받았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4항은 이것은 근데 그런 신고 말고 외부강의 자체에 대한 것이에요. 자체. 그래서 외부강의 그 자체가 만약 직무수행을 지할 우리가 있다 판단되면 그죠?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개 조항은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고 그죠? 그것이 배치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봐두세요. 그래서 일단 마쳤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요청 명세, 사례금 등이 있죠. 이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검토하고 만약에 그 강의가 공장 직무수행을 지휘할 수 있다 판단되면 그런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과 사회금 처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신고한 그 금액이 대통령이 정한 어떤 사례금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돼요. 자, 다시 누구한테 신고한다? 소속 기관장. 자, 누구한테 반환합니까? 제공자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서 함정파기 좋겠죠. 자, 함정 주로 나온 것이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자, 이거 제공자 빼고 그죠? 초과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소속 기관장에게 반환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신고하고 누구에게 반환하는지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방법인데 그것은 안날부터 2일 이내입니다. 암기해야죠. 그래서 안날부터 2일 기억하시고 오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내갑니다. 자, 다음 사장을 보겠습니다. 사장은 업무에 총괄인데 먼저 위반행위 신고 있죠. 신고인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밑에 1번, 2번, 3번 있죠. 이런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거 말고 어떤 법에서는 제가 실명신고만 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는 비실명신고도 가능해요. 그것이 어떤 법이죠?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자, 물론 잘 기억나지 않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실명 대리신고. 다시 말해서 자기 실명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토관한 게 아니고 그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사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받으면 뭐 조사, 감사, 수사를 해야죠. 그래도 여기도 똑같이 이첩하고 통보합니다. 통보. 자, 그다음에 조사 후의 처리죠. 처리면 이첩이나 통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치고 10일 이내 통보해야 됩니다. 어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고, 자,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네, 통보하고 조치한다. 자, 역시 숫자 10일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이의 신청이 있죠. 자, 읽어둡니다. 읽어두시면 신고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결과를 통보받고 오죠. 신고한 사람이 이거 아닌데 뭔가 조사가 잘못되었다, 또는 수사 결과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의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첫째는 그죠. 자, 다시 보죠. 조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문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우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교육과 홍보인데 이쪽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죠? 자, 읽어둡니다. 각자 읽어두시고. 다음 징계 및 벌칙이 있죠. 아마 채용심에서는 좀 출제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진시험 또는 뭐 실무종합 문제집에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승진시험에서는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필요한 경우는 징계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벌칙을 이루는데, 자, 여기 법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일 쓴 것이 3년 3천이에요. 그래서 3년 3천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입니다. 금품 등 받은 것. 또 약속하고 있죠. 쭉 있죠. 그런 것입니다. 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은 3년 3천이고, 두 번째는 2년 2천입니다. 자, 그 다음 센 것인데, 이것은 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예요. 자, 그래서 순서는 그죠. 일단 금품금 받으면 3년 3천. 자, 부정 청탁을 수행하면 2년 2천입니다. 자, 이거 과태료는 세 가지 연결됩니다. 세 가지. 자,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먼저, 부정청탁 금지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공직자 등이죠. 등에게 사건을 이렇게 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외울 때는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예요. 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예, 다른 공직자에게 알선한 거죠. 사실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직자가 부탁해서 자, 어떤 부정청탁 그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 3천이 적용됩니다. 3천. 자, 2번은 사안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부정청탁을 한 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서 공직자가 한 것이 아니고 오죠. 개인, 사인이 있다면 그때는 2천, 과태료 2천 적용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공직자 등은 제외되겠죠. 제외. 왜? 공직자는 위에 하니까 제외됩니다. 자, 다음 과태료 500원. 자, 아까 외부 강의 등 있죠. 거기서 초과 사례금 신고를 받고 오죠. 초과 사례금을 신고나 반환조차 하지 않은 공직자는 500입니다. 500.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승진 준비하는 분들은 불안하다면 이것을 공부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용이 확실히 많네요. 그죠? 자, 다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된 가액법인데, 자, 여기서는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음식물 기준 5만원입니다. 5만원. 이거는 함께 할 때가 문제예요. 함께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와 제공자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죠. 제공자가 공직자만 식사하게 하고 자기는 참석하지 않죠. 그때는 자, 이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참고는 자, 실제 접대받은 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직자가 만약에 돈을 일부 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을 감하고 오죠. 나머지를 따져요. 자, 예를 들어서 6만원 나왔습니다. 6만원 나와가지고 공직자가 만원 냈어요. 내고 제공자 5만원 냈습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5만원이죠. 다만 돈 말고 그죠? 대신 화환 조활을 하게 되면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선불인데 선불은 역시 기본적으로 5만원인데 여기서는 상품권이 있는데 물품 상품권과 용역 상품권만 해당합니다. 자, 이 점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수산품 있죠. 이런 경우는 15만원까지. 그리고 특정한 날, 설날 추석이 있을 때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골프 접대인데, 골프 접대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죠? 향응이에요, 향응. 자, 향응 기억납니까? 자, 향응 어디에 속했죠? 금품 등에 속합니다. 금품 등. 자, 그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그죠? 자, 그 액수 제한 있죠? 1회 얼마? 1년,
1회계연도 얼마. 자,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때는 일체 수수 안 됩니다. 자, 나머지 가볍게 보세요. 각각의 가입금이 있죠. 모두 합산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의금 환이죠. 자, 아까 2호 위에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축의금도 있고 환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죠? 돈도 내고 꽃도 줍니다. 그때는 만원 쪽으로 갑니다. 만원 쪽. 이게 5만원이고 10만원이니까 10만원 기준되는 겁니다. 가격은 10만원. 자, 밑에 있는 선물과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고, 그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역시 두 가지 이상의 수수료, 이것도 읽어둡니다. 합산하고 높은 금액 기준됩니다. 자, 이거 상품권. 자, 다시 설명하죠. 이때 상품권은 물품 상품권과 용역 상품권을 말합니다. 자, 금액 상품권은 저예요. 금액 상품권은 뭐냐 하면, 그죠? 이것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권에 보면, 여기 금액이, 그죠? 얼마 적혀 있습니다. 10만원,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여기서 제외 됩니다. 자, 금액 상품권은 상품권이 아니고, 이것은 금품 등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물품 상품권 뭐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생일 때 자주 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케이크. 자, 어떤 케이크에 대해서, 자, 이것을 축하 선물로 주고 하죠. 그럼 여기 케이크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물품 상품권입니다. 이런 것.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보면 뭐 자주 사용하는 게 그거죠. 배달 민족, 배민 사용권 있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상품권에 포함돼요. 하지만 금액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부 강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 내용인데 기본적 외부 강의, 자, 이것은 40만원까지 상한입니다. 40만원. 자, 그런데 학교의 장, 교직원 있죠? 또 학교 법인, 또 언론사,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법에서 규제는 하고 있지만 공직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공직자 등은 40만원, 기타 100만원 이어듭니다. 다음 적용 기준인데 1시간당이에요. 1시간당. 그럼 만약에 3시간 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일단 1시간 이상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100분의 50까지 가능해요. 그럼 만 2시간 강의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라면 기본 40만원과 또 100분의 50이니까 20이죠. 그러면 60만원 되는 것입니다. 4시간 강의하든 5시간 강의하든 6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60만원. 그리고 이 사례금에는 일체 사례금이 포함되고 부대 비용 처리 있죠. 자, 여기서는 실비 수준은 제외합니다. 교통비, 숙박비 있죠. 자, 강의하는데 강의한 곳이 뭡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날, 그죠? 호텔비를 제공했는데 호텔비가 통상적인 뭐 호텔비, 숙비, 그죠?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준은 여기 보시면 공무원 예비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다면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에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은 양이 많아서 그죠? 자, 강의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자, 어쨌든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그다지 어렵진 않죠. 좀 복잡하지만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그죠?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